안녕하세요. 이하이꾼입니다. 오늘은 마이너스 금리 월평채의 의미, 최고 상태의 한국 경제, 역대 최대 유동성, 그리고 현재 코스피가 왜 단군 이래 최고의 투자 환경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유로 채권을 마이너스 금리로, 그것도 절찬리에 초과 발행하였습니다. 마이너스 금리로 국채를 발행하면 대출을 받고도 오히려 이자를 받는 것과 같은 효과입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대외 신인도와 재정 건전성을 전 세계가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외평채는 외국환 평형기금 채권을 줄임말로 환율 안정 목적으로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투기적 외화 유출입으로 발생하는 원화의 대외 가치의 급변동을 완충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외평채 발행은 코로나 사태 때 환율 방어를 위해 쓴 60억 불을 보충하는 의미입니다. 기획재정부는 비유럽 국가 유로화 표시 국채 중 최초로 마이너스 금리를 7억 유로나 외평채를 발행하였습니다. 마이너스 금리로 대출을 받고도 되려 이자를 받는 효과와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국의 대외 지급 보증 능력의 경쟁력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미국 달러 표시 10년물 채권도 표면 금리 1%의 초저금리로 6억 2,500만 불 발행하였는데 이것도 역시 엄청난 성과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발행하는 미국 내 10년물 국채의 발행금리가 0.7%에 불과해 가상금리가 0.5%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가상금리가 가장 높았던 2009년 4.37%와 비교하면 거의 9분의 1로 급감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에게 돈을 떼일 확률이 9분의 1로 급감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획재정부는 당초 달러채 5억 불, 유로채 5억 유로씩 발행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대 이상으로 수요가 몰리면서 각각 30%, 40%씩 발행 규모를 확대하였습니다. 한국의 재정 건전성이 얼마나 우수해졌는지 한국은행 자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 투자를 포함한 대외 금융 자산은 2014년 이래 순채권 국가가 되었으며 2017년 이래 부채는 정체하고 자산만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4년 이래 대외 순이익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 기업의 수출이 지속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단기 외채 비율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조금 위험했으나 그 이후로 지속 감소하여 현재 31%에 불과합니다. 지난 IMF 외환위기 치욕을 당한 이후 한국 재무부의 단기 외채 트라우마는 뼛속 깊이 박혀 있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한국의 국제 수지 중 상품 수지는 2015년까지 급증하였습니다. 2019년부터 경기 침체로 다소 경상 수지가 감소하고 있으나 큰 변화는 없습니다. 2012년 이후 달러 강세로 주춤하였으나 최근 달러 약세로 추세가 바뀌면서 다시 큰 폭의 경상 수지 증가가 전망됩니다. 한국의 7월 외환 보유액은 4,165억 불로 지속 증가 중입니다. 2016년 말 3,711억 불과 대비하면 450억 불 정도 증가했습니다. 6월 말 기준 한국의 외환 보유액 규모는 세계 9위입니다. 정부 부채 역시 대외 건전성과 연관이 큽니다. 한국의 정부 부채는 2019년 기준 OECD 35개국 중 26위로서 38%에 불과합니다. 일본 237%, 미국 104%, 영국 87%, 독일 62% 등과 비교하면 매우 낮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추진된 한국 정부의 역대급 재정 적자에도 불구하고 2020년 정부 부채 순위는 오히려 낮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은 국가 부채가 너무 낮아서 오히려 문제입니다. 향후 인플레이션 장기 추세가 전망되는데 국가 부채는 인플레이션으로 탕감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최고의 재정 건전성도 좋지만
정부 부채를 적절히 활용해 경기 부양에 활용하고 다가올 인플레이션 시대에 한국도 부채 탕감 효과를 적당히 보는 게 좋습니다. 한국의 국내 총생산 GDP는 2018년 드디어 세계 10위에 진입하였고 수출은 세계 4위에 오릅니다. 자료엔 없지만 수입은 세계 6위입니다. 2019년, 20년 그 순위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의 GDP가 2023년에 8위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올 정도로 현재 한국의 경제 상태는 매우 우수합니다. 참고로 인도, 브라질, 인도네시아가 한국과 같이 약진하고 유럽은 몰락한다는 전망입니다. 경제 성장률은 개발도상국이 일반적으로 매우 높기 때문에 경제 규모가 비슷한 G20와 비교해야 됩니다.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2019년 크게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5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제조업 중심 국가인 독일은 0.6%에 불과하며 일본은 1%에 불과합니다. 2020년은 순위가 더 올라갈 전망입니다. 마지막으로 유동성을 보겠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추경 등 M1 유동성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2년 미만의 금융상품까지 포함하는 M2 광의 통화는 전년 대비 20% 육박할 정도로 유동성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M2가 M1 대비 더 빨리 증가하는 것은 통화 승수가 증가하면서 통화 유통 속도가 증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국이 통화 유통 속도가 너무도 부진하여 AIT, 즉 평균 물가 목표제까지 집행하고 있는 것과 크게 대비됩니다. 유동성 과잉으로 외국인 국내 투자보다 내국인 해외 투자, 즉 서학개미로 대표되는 해외 증권 투자가 더 많아지고 또 가계 신용이 다시 증가하는 부작용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2015년 수준까지 심각해지진 않은 상태입니다. 마이너스 금리 외평채로 대표되는 단군 이래 최고의 대외 금융 건전성, 세계 5위권 경제 성장률과 10위권 GDP, 단군 이래 최대를 기록하고 있는 국내 유동성을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신삼저의 마지막 퍼즐인 달러 약세가 드디어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완벽한 투자 환경은 단군 이래 없었습니다. 1985년부터 시작된 극동아시아 자산 버블을 만든 달러 약세, 저금리, 저유가의 3저가 2020년부터 신삼저로 재림하고 있습니다. 지금 투자하지 않으면 계층 사다리에서 밀려나게 됩니다. 생존의 문제로서 투자에 대해 생각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감사합니다.